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정말 혼란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 본인은 뭐 가짜뉴스다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법사위원, 여당 법사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참 세상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과연 본인은 그것을 지금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가짜뉴스라고 진실로 믿고 있는지, 자, 그거 부분을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국 낙마하면 안 된답니다. 웬 뜬금 먹는 소리냐고 하실 텐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 방송을 할 때 참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메모로 이렇게 정리가 될 사안이 아닙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오늘만 해도 제가 신문을 보여드릴 텐데, 제 석간이죠. 문화일보입니다. 석간 문화일보 일면 톱 조국 후보자 동생 웅동중학교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있을 텐데죠. 선천이 이사장으로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천암에 행정실장으로 있을 땐 그곳에서 교사 2명을 채용하는데 1억 원씩 받고 채용을 했다. 이게 문화일보 일면 톱입니다. 아침에는 조선일보 일면 톱 이겁니다. 자, 조국 딸 연구 끝난 논문에 1억 얹었다. 지금까지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당국대 의과대 전문 학술 논문에 제일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그것을 고려대에서 수시 전형을 하면서 그거 경력을 써서 합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거였는데 2학년 때가 아니고 또 1학년 때입니다. 1학년 때인데 그때 2주 동안 인턴을 했는데 그때는 벌써 논문 연구가 다 끝났다는 거죠. 끝났을 때 2주 동안 인턴을 하고 뒤늦게, 그러니까 연구가 다 끝난 논문에 이름만 올렸습니다. 이름 올리고 그것을 본인이 마치 큰 역할을 한 것처럼 해서 고려대학교에 들어갔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죠.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점에 2007년인데 2007년이면은 노무현 정부 말기입니다. 그때 제가 조국 후보자가 뭘 했나, 딸이 이렇게 아주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할 때 조국 후보자가 뭐 했나 찾아보니까는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잘못된 부조리들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만든 거 참여연대, 부조리죠. 바로 세우겠다. 그 참여연대 아버지는 부위원장을 하면서 딸은 이 연구가 다 끝난 논문에 이름을 2주 동안 인턴하면서 이름 올려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대학교로 갔다는 의혹이죠. 자, 동아일보도 조국 관련이 일면 톱입니다. 논문 정보 등록돼 조국 딸을 박사로 기재됐다. 이게 중앙일보하고 비슷합니다. 중앙일보 조중동이 전부 다 일면 톱이 조국 관련 내용인데 중앙일보도 보시죠. 중앙일보도 조국 논문 딸 고교생 신문 뺐다. 여사협회 위조다 이렇게 했죠. 뭐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런 전문 학술지에 논문 저자로 등록을 하면은 거기 미성년자는 또 이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빼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논문에서 본인의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신분이 당국대 논문에는 이과학연구소 소속, 공주대 발표문에는 생물학과, 공주대 생물학과. 가짜죠. 가짜로 거의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아일보는 논문 종목 등록 때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박사로 했습니다. 박사로 해서 당국대 연구 과제 관리 시스템에 박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구 논문이 지금 밝혀진 것이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에서 2,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또 만든 논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지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철회를 할 거냐,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임명을 강행하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뭐냐면은 지금 낙마를 시키면은 상당히 권력 자체가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기 레임덕이 올 가능성까지만 거론이 되고 있죠. 그렇게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고 했는데 그 역풍을 맞아서 이런 여러 가지 하자 때문에 낙마를 시켰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검증장까지 다 해왔는데 그 부분까지 다 아주 힘이 상당히 빠져버립니다. 권력의 힘이 빠져버리죠. 거기다가 지금 조국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면은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 후계 구도까지 또 차질이 빚을 수 있다. 여기서 여권 안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출마설이 나돌고 있죠. 그 총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조금 잠시 해서 경력을 쌓고 내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것이다. 그것이 뭐 조국 대망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여권 안에서 그 양정철 씨 같은 경우는 뭐 조국 그 후보자가 유시민과 같이 우리 대선 여권의 대선 주자로 나서면 얼마나 든든하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리고 또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이거 장점 때문에 차기 대선에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마를 하면은 정권의 구도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명을 강행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지금까지 16명의 고위공직자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그러니까는 야당의 반대를 하는데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좀 고생한 사람들이 일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그때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다 허지부지 됐습니다. 허지부지 됐는데, 자, 조국은 다릅니다. 허지부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더라도 고소고발권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한 너댓 개 뭐 한국당도 들어가 있고 기관이나 개인들이 고발을 한 혐의가 너댓 건에 이르고 혐의도 5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이 사건들을 지금 검찰이 그 형사부에 배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수사는 이어지죠. 이어지면서 수사가 불가피해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계력 같은 존재가 됐죠. 계력 같은 존재. 그러니까 뭐 먹자니 맛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딜레마고 자충수입니다. 자충수를 둔 거죠.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조국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새 정권이 출범을 하면 각 언론사에서 주변의 파워 엘리트, 뭐 문재인 정부의 파워 엘리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 인맥을 다 분석을 합니다. 앞으로 그 국정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분석을 하죠. 자, 이 문재인 시대 파워 엘리트 이런 책들을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것도 문재인 파워 엘리트 101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또 누가 새 정부를 움직이는가, 문재인 사람들. 여기서 각 국정을 이끌어 나갈 문재인 정부가 같이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적어 놓는데 전부 다 여기 조국 수석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검찰 개혁의 칼든 온라인 조자룡 이렇게 되어 있죠. 조국 교수는 문재인에 대한 상대 후보 측의 비난에서 논리적 허점을 짚어내 역공을 가했다. 조국은 TV 참여율
TV 찬주 연설에도 나왔고 길거리 유세도 등장해서 문재인을 홍보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이 책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강남 좌파 이야기 나왔네요. 강남 좌파로 지적받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어쨌든 이 모든 그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해가는데 그 핵심 역할을 할 인물로 조국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자진 사퇴시킬 수도 없고 지명 처리할 수도 없고 임명 강행하자니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전에는 이 하자가 있었던 공직 후보자들이 임명되고 나면 허지부지 됐습니다. 허지부지 되고 몇 번 상임위 같은 데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현안들에 밀려서 끝났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상당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는 조국 후보자를 지금 낙마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한국당이 이제 올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죠. 토요일날 집회합니다. 그 장애 집회, 원래 조국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 인식 이런 것을 또 정책 바로잡으라고 했던 한교안 대표가 예고했던 거죠. 토요일날 장애 집회를 하는데 이 장애 집회를 조국 사퇴 촉구 집회 이렇게 대체하겠다고 검토를 한다는데 저는 그 전략에 반대합니다. 사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퇴하면은 이게 면죄부가 됩니다. 이 드러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생들, 정론에도 있고 또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 뭐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그 사회주의식 이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본인은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적으로 재산을 증식을 하고 뭐 IMF 그 혼란 때 경매로 아파트를 사고 또 너무 많죠. 그 재산 유혹에 더해서 부정 입학 의혹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데 본인은 스펙을 거의 거짓으로 쌓아가지고 대학을 가는 그런 부정 입학 의혹 또 부당한 장학금 수령 장학금 집에 재산이 그렇게 50몇 억이나 되면서 가난한 사람 학생들이 받아야 될 장학금을 가로채는 그런 의혹들 또 사학재단을 사유화하고 거기다가 국가기관 기술보증기금이죠. 국가기관 기술보증기금의 돈을 부채를 가파의 돈을 떼먹기 위해서 위장소송에 한 걸로 지금 거의 확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후보자는 사학재단의 이사였고 선천이 이사장이었고 그 이후에 소송 벌어질 때는 모친이 이사장이었고 부인이 이사였고 그런데 그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눈 감으면서 기술보증기금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위장 그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고 그 권리를 그 사학재단에서 받을 돈 100억 원의 권리를 부인 이혼한 옛 부인 앞으로 해놨다 이런 의혹들이죠. 자 이런 정말 백화점식 이 비리 의혹들인데 이 비리 의혹들이 만약에 지금 사퇴를 조국 후보자가 딱 사퇴를 하면은 다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에 물론 고소 고발된 거 수사를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사퇴를 해버리면은 일단 언론에서 여론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허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윤석열 총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헤칠지도 모른다 했지만은 일단 조국 후보자가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왜 지금 낙마하면 안 된다고 하냐면은 일단 인사청문회라도 열어야 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열어야 되죠. 단 하루입니다. 하루 인사청문회 단 하루 하는데 하루라도 국민 앞에서 TV를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혹들을 야당 의원들이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아침에 뭐 인사청문회 준비단 여기 출근을 하면서 출근길에 몇 마디 툭툭 내뱉는 것이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약간의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를 하고 있죠. 회피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이 의혹들을 다 나열을 하고 조국 후보자가 정말 거기에 대한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이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제대로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채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2년 이상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기준을 아주 느슨하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정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의 요직에 포진을 했습니다. 포진을 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한번 따져봐야 되고 또 민정수석할 때 나왔다가 지금 흐지부지 됐죠. 김태호 수석관이 폭로한 민정수석실의 여러 가지 의혹들, 민간인 사찰 의혹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2년 동안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민정수석은 실질적으로 검찰, 경찰, 국정원 이 사정기관을 다 통할합니다. 2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른바 적폐수사,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여기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것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많은 하자가 있는 민정수석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또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지 이것도 국민 앞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국 후보자가 지금 낙마하면 안 된다. 지금 낙마하면 안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한번 다 밝혀보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임명하는 대로 철회하면 철회하는 대로 국민 여론이 심판을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를 낙마하면은 자칫 면죄부를 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마하면 안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